충성! 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르입니다. 자, 오늘도 강남 퇴근길 연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은 4시 56분 정확하게 5시에 출발을 해서요, 여기서 경기 광명 철산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로 디지털까지 약 한 2.8km 정도 주행을 하고 지하철 2호선으로 그래서 구로 디지털, 신림, 서울대 입구, 뭐 방배, 서초, 교대, 강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잠실까지 가는 총 한 24km, 26km 뭐 이런 정도 주행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승할 차량은 GV70 3.5 스포츠 패키지 차량입니다. 일단 GV70 차량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연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자, 일단 기본 연비를 보면은 공인 연비는 8.3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 시내 연비는 7.3km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연비 수준이면 가장 비슷한 차량은 바로 제네시스 G80 3.5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네시스 G80 3.5 차량 같은 경우도 공인 연비 8.4km에 시내 연비 7.3km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 제네시스 G80 모델과 GV70 모델의 연비는 뭐 좀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세단과 SUV에 대한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공인연비로만 본다면 또 비슷했던 가장 최근에 촬영했던 차량인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이 복합연비 8.4km 그리고 시내연비 7.4km로 사실 터보 차량보다 크기는 크지만 한 0.1 정도 더 좋았기 때문에 좀 이런 차량 세그먼트는 좀 다르지만 이런 차량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딱 5시 딱 되면 지금 2분 남았는데 2분 후에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로 디지털 단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연비는 4.8km 딱 나왔습니다. 14분 주행을 했는데, 제네시스 G80 3.5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을 정확하게 12분에 통과해서 연비 4.6km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80 모델이랑 제네시스 GV70 모델이랑 복합 연비와 시내 연비가 비슷하거든요. 네, 그런 점을 놓고 본다면 사실 이 두 차량 뭐 연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SUV라고 뭐 더 안 나오고 아니면 뭐 세단이라고 뭐 더 잘 나오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제네시스 G70 모델 같은 경우를 시승을 계속 하면서 연비 시승을 이제 해보는데, 사실 이 차량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갔어요. 350만원, 320만원인가? 이 정도의, 옵션이 들어간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서 굉장히 뒷부분은 굉장히 좀 날렵해 보이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차량의 성격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특히 3.5 터보 같은 경우는 이전 앞에서 제네시스 G80 모델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엔진 필링이나 그리고 이 차량도 그래요.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차량을 스포티한 SUV? 준준형급 SUV죠? 이게 준준형급 SUV라고 보기는 사실 출력적으로는 분명히 좋은데 그거를 너무 부드러움으로 승화시킨 그런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자, 일단 이 차량을 구매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출퇴근해서 이 차량으로 연비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행을 하다가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이 차량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연비는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정석 주행으로 조금 오니까 6.3km에 연비까지는 올라갔네요. 그러면 계속 주행하도록 할게요. 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총 주행거리는 약 한 8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시간은 29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제네시스 G80 3.5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29분이었고요. 연비는 6.2km로 한 0.4km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카니발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여기 29분 걸렸어요. 29분 걸렸는데 연비가 7.1km를 보여줬는데 이거 카니발 하이리무진보다 연비가 안 나오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자, 일단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3.5 가솔린 자연흡기 모델이고 GV70 같은 경우는 3.5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엔진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뭐 크기로 본다면 연비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약간 그런 수준의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네시스 GV70 가격을 놓고 좀 본다면 기본 가격은 4,880만원이라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중반, 사실은 5천만원대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깡통 모델이 4,880만원인데, 자, 기본적인 엔진은 2.5 가솔린 터보입니다. 자, 2.5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약 한 304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다가 한 250만원을 추가하면 디젤 엔진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디젤 엔진은 2.2 디젤로 약 한 210마력 정도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5를 넣는 그 순간 가격 차이가 말이 안 되는 가격 차이를 보여주는데, 일단은 3.5 가솔린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380마력으로 꽤 좋은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기본 4,880만원에 플러스 알파 950만원이 추가가 돼요. 그 정도로 꽤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950만원이 들어간 이유, 그렇다 그러면 2.5 가솔린 터보보다 3.5 가솔린 터보가 거의 1,000만원이나 더 비싸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2.5 가솔린 터보 기본 모델, 그러니까 4,880만원인 경우에는 일단 전륜이 아니라 후륜구동 기반만 적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AWD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하면은 30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5 가솔린 터보는 무조건 AWD가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 가격으로만 놓고 본다면 한 650만원 정도, 한 뭐 이것저것 빼면 한 600만원 정도 2.5 가솔린 터보보다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 가솔린 터보에서 1,000만원을 더 써서 3.5 가솔린 터보를 사야 되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글쎄요, 저는 3.5 가솔린 터보가 조금은 이 차에 과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택은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2.5 가솔린 터보 4,880만원에서 300만원 추가해서 AWD 옵션을 넣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3.5 가솔린 터보를 적용하고 AWD를 자동으로 포함시켜서 금액을 산출할 수도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이 시승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옵션 컬러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브론즈워크 그린이라고 그래서 무광 그린 컬러예요. 사실 이런 무광 그린 컬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린 컬러만 보더라도 수입차에서도 보기가 굉장히 드문 컬러인데, 이걸 무광 그린으로 만드는 바람에 이제 제네시스에서만 좀 볼 수 있는 좀 독특한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통 페라리까지 좀 그렇고 포르쉐만 놓고 본다면 사실 세그먼트로 따지면 약간 마칸이랑 비슷한데, 마칸 차량 같은 경우에 옵션 컬러를 넣으면 굉장히 비쌉니다. 뭐 몇백만원 수준의 옵션 컬러가 적용되지만, 하지만 제네시스 브론즈워크 그린, 이 무광 그린 같은 경우는 약 70만원만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무광 제네시스 차량 같은 경우는 70만원만 추가하시면 다른
차량, 다른 브랜드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차량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 3.5 가솔린 터보 차량에는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츠 패키지는 뭐 다른 제네시스 GV70 모델 리뷰하신 유튜버 분들 영상을 보시면 디자인적인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확실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격만 얘기하면 일단 스포츠 패키지는 320만원의 가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320만원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를 구매하면 전 320만원 쓸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에서 이 품어져 나오는 이런 배기 시스템, 이 동그란 배기, 이 오각형을 세워둔, 세로 형태로 세워둔 배기 시스템이 아니라 동그란 배기 시스템,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더 달라지는 디자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스포츠 패키지만의 매력인 바로 스티어링 휠이에요. 일단 전 제네시스의 스티어링 기본적인 휠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이게 넙대대한 느낌의 그런 휠들인데, 스포츠 패키지를 넣으면은 뭔가 좀 스포티한 느낌의 이 스티어링 휠로 바뀌기 때문에 저는 320만원에서 보통 BMW M 핸들 같은 경우가 뭐 150, 180 뭐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걸로 보면 320만원은 굉장히 저렴한 패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21인치 휠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320만원이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면은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은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데, 올 레드로 하고 싶다. 사실 옛날에는 국산차에서 고급스러운 이런 가죽 실내인데 레드가 적용되는 차량을 볼 수 없었어요. 거의 뭐 BMW 정도는 돼야 볼 수 있었던 그런 컬러감과 고급스러운 가죽인데, 이런 거를 적용할 수 있는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이 적용이 돼서 한 230만원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좀 오래 타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저는 실내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230만원을 그러니까 빼고 그냥 다른 옵션을 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지금 여기 4단까지 왔는데 주행거리는 약 한 10km가 다 되어가고 연비는 6.4km로 연비는 지금 6km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녁 6시도 안 됐고요. 강남에 도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비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가서 연비 체킹하고, 그리고 이 옵션은 넣어야 될까, 이 옵션은 넣지 말아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역을 지나서 교대역과 강남역 사이 정도 왔는데요. 주행거리는 16.7km, 연비는 6.9km로 뭐 그렇게 나쁜 연비는 아닙니다. 네, 생각보다 3.5 가솔린 터보의 연비치고는 괜찮은 연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네시스는 저한테는 3리터가 넘는 엔진들은 연비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중 하나가 예전에 제네시스 G70 3.3 터보를 시승했을 때, 와, 진짜 내가 이렇게 달리면 기름을 이렇게 먹는 국산차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연비를 보여줬는데, 그 전주에 6.2 까마로를 주행했는데 G70이 어떻게 연비를 더 먹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비가 좋지 않았던 차량이기에 제네시스 G70을 보니까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는 옵션에 대해서 아까 이어서 말하다가 만 거 차량 옵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제네시스 GV70 모델을 이제 하나씩 넣어 보시면 2.5 가솔린, 3.5 터보, 뭐 2.2 디젤 뭐 이렇게 엔진을 선택하고, 그리고 AWD를 넣을까 말까, 자 여기까지는 뭐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차량 컬러는 전 개인적으로 제네시스 하남 스타필드에 있는 하남 스타필드나 아니면은 저기 안성 스타필드에 있는 제네시스 전시장을 한번 가셔서, 그리고 차량의 실제 컬러를 보시고 저는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내도 이런 재질이고 이런 컬러고 이런 거를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적으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차량에 대한 옵션이 나오는데, 이 차량에 대한 옵션을 과연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빼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보통 제네시스 옵션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기준으로 140만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60개월 할부라고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봅시다. 60개월 할부라고 생각하고 월 2만원씩 넣는다고 하시면 대략적으로 120만원 정도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5년 동안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월 2만원 정도를 넣을 수 있는 옵션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이 옵션을 단 한 번도 사용 안 하면 월 2만원은 날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좀 쉽게 생각하시면 옵션 넣기가 좀 편합니다. 일단 파노라마 썬루프는 차량 내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월 2만원을 내고 이거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노라마 썬루프를 즐기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면서 좀 아쉬운 차내 강성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파노라마 썬루프를 그렇게 막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140만원이면 제가 60개월 할부라고 그러면 2만 몇천 원 정도 수준인데, 굳이 월 2만 몇천 원을 내면서 이 옵션을 넣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 다음은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가격은 130만원의 옵션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한 달에 내가 2만원을 내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풀옵션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이게 월 60개월 할부 리스 뭐 렌트라고 생각했을 때 월 2만원 거기에다가 뭐 리스료나 이제 뭐 할부 이자까지 더해지면 더 많은 금액의 옵션이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꼭 넣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컨비언스 패키지인데, 컨비언스 패키지는 110만원 네,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비교적 왠지 모르게 싸 보이죠. 컨비언스 패키지 같은 경우는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즉 안마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승석, 그리고 럼퍼 서포트, 그리고 이 허리를 좀 지지해주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 그러니까 주행 중에 운전자가 자세가 자꾸 흐트러진다 아니면 이러면 이제 마사지 기능, 방금 말씀드린 에르고모션 시트를 자동으로 작동시키거나 뭐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카드키가 적용이 되는데, 저는 이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의 기능을 110만원으로 묶어서 컨비언스 패키지라고 하는데, 저는 굳이 이걸 넣어야 되나? 안마 시트가 뭐 굉장히 뭐 그렇게 편한 건 아닌데, 집안에서 쓸 수 있는 안마 의자가 보통 뭐 100만원에서 뭐 비싸게는 뭐 300만원까지 가지만, 차라리 110만원을 차에 투자하느니 저는 마사지 의자, 안마 의자를 하나 더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뭐 실제로 이것도 제네시스 전시장에 가셔서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이거 진짜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월 2만원 내고 60개월 동안 월 2만원을 내고 옵션을 추가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GV70을 주로 사신 분들에게는 뭐 그닥 딱히 뭐 추천드리는 패키지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하이테크 패키지 160만원짜리 패키지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2만원이 좀 넘어요. 거의 뭐 한 2만원에 할부 이자까지 더하면 3만원 정도에 되는 패키지인데, 이거는 이제 12.3인치
3D 클러스터, 그 다음에 지능형 헤드램프, 전방 주시 경고가 있는데 전 이 기능은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12.3인치 3D 클러스터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생각보다 중고가 방어가 좋아요. 그래서 160만원의 금액을 투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가치는 좀 있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실 때 깡통 옵션이라도 계기판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이거는 가급적이면 풀옵션이랑 똑같이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중고차로 판매를 하셨을 때 생각보다 좀 더 가격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딱 탔을 때 풀옵션인지 아닌지 몰라요. 솔직히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못 봐요. 그냥 이 모니터 크고 그리고 계기판 풀 디스플레이고 이런 거를 위주로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이테크 패키지 160만원짜리는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전방 주시 경고까지 되기 때문에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다가 경고로 인해서 사고를 면하신다면 이 160만원의 패키지는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이테크 패키지는 무조건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번인데 이건 180만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3만원짜리 월 3만원짜리 옵션인데, 자, 서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 모니터인데 이거는 이제 주차할 때는 굉장히 편합니다. 하지만 초보 운전 같으신 분들은 이거 꼭 넣으셨으면 좀 좋겠어요. 왜냐면 주변에 내가 잘 못 보는 부분들을 화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솔직히 이것도 서라운드 뷰 시스템으로 인해서 주차하다가 사고를 2번만 면하셔도 이 옵션은 충분히 뺄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초보 운전자분들은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고, 초보 운전이 아니면 뭐 넣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시고. 자, 그 다음이 이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인데 이거는 솔직히 전 잘 안 써요. 일단 원래 시스템 내비게이션을 쓰지는 않고요. 저는 주로 이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보다는 이제 애플 카플레이를 주로 쓰기 때문에 요거 패스.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는 이제, 자, 깜빡이를 켜면 이렇게 방향 지시등에 맞게 이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모니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로 좀 줄여주는데, 운전을 평소에 사이드미러로 굉장히 잘 보시고, 그리고 숄더 체크, 이렇게 숄더 체크를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 개인적으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인데, 이건 이제 어디 갔니?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스마트 키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스마트 키를 보면은 예전보다 스마트 키가 버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버튼을 눌러서 차량을 앞으로 뺐다, 뒤로 넣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이 좀 좁다, 그리고 마트 주차장에서 좀 좁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넣으셔야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서라운드 뷰라든가 아니면 후측방 모니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걸로는 저는 꼭 사야 된다라고, 이 옵션을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180만원의 값어치는 해요. 하지만 이것도 잘 안 쓰시면, 그것도 월 3만원인데, 월 3만원의 기능인데 우리 집 주차장이 넓으면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는, 자, 후진으로 가다가 이제 옆 차가 오거나 하는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 대한 경고나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같은 경우는 좀 초보 운전자 분들에게 좀 유용한 패키지라고 볼 것 같고요. 운전을 좀 잘하시고 내가 월 3만원을 굳이 써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패키지는 좀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 이거 150만원짜리인데 요거는 한 3만원은 안되고 한 25,000원 정도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전방 충돌 방지, 이게
방지랑 경보랑은 좀 틀려요. 경보는 삐삐삐삐 거리는 거고, 방지는 자기가 진짜 이 차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는 거기 때문에 이 기능도 6개월, 60개월, 5년 정도 타시고, 뭐 10년 타신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 5년 타신다고 할 때 사고 한 번이라도 막아주시면 그 이상의 값어치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또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자, 그리고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HUD2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을 좀 많이 하시거나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앞 차량의 차량 주행 간격이라든가 아니면 뭐 크루즈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앞에 전방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내가 100km 구간에서 110km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차가 스스로 속도를 줄여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고속주행이 시내 주행이 거의 뭐 90%다 라고 하시면은 넣으실 필요가 딱히 없지만, 고속도로가 좀 많다, 고속도로 주행도 많고 이런 막히는 길에서 가다 서다 브레이크 밟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 150만원짜리는 꼭 넣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앞좌석 프리액티브 시트 벨트라 그래서 이게 뭐 스스로 막 땡기고 뭐 사고 나기 전에 얘가 지가 딱 당겨줘서 좀 더 운전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옵션은 몰라도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50만원짜리 요거는 강추드리는 옵션입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린 하이테크 패키지 160만원짜리,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50만원짜리 150인가? 제가 이걸 기억을 다 못해서 좀 써놓고 있는데, 160에 150, 그래서 310만원 정도의 옵션은 저는 무조건 강추드리는 옵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열 컴포트 패키지가 있는데, 요거 70만원짜리인데 수동 도어 이게 올라가는 커튼, 그 다음에 3존 공조, 뒷좌석 통풍 시트인데, 사실 아이들이 뒷좌석에 타서 통풍 시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는 넣어야 되고, 저처럼 뭐 혼자 산다 라고 하시면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웃도어 패키지인데 요거 40만원짜리입니다. 자, 러기지 스크린, 그리고 매트, 그리고 220V 파워 아울렛이 들어가는데, 캠핑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약간 부직포 느낌의 이 트렁크 바닥이 잘 찢기거나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트, 그 다음에 이런 트렁크 덮개, 그 다음에 220V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40만원 정도는 뭐 캠핑 장비, 뭐 캠핑 그냥 박스 떼가리 하나도 40만원인데 그냥 220V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은 저는 캠핑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삭제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가 130만원인데 내가 음악을 정말 좋아한다, 그리고 막히는 길에서는 할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는 좀 음악을 좀 많이 듣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기본으로 넣으신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음악만 나오면 되지, 내가 왜 월에 2만원씩, 이거 얼마지? 130만원이니까 월에 2만원 내면서 이거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빼셔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뺍니다. 그리고 차량 보호 필름 45만원인데 요거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순정 PPF를 부착해서 나오는 건데, 저는 아직 이거를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누군가 테러를 하고 도망갔다고 했을 때는 한 번이라도 그 사람 못 잡는다 가정하고 한 번이라도 그런 사고가 있으면 충분히 뽕을 뽑을 수 있는 PPF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사이드 스텝 48만원인데 사이드 스텝 48만원 요거는 조금 애매하네요. 요거는 돈을 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애매한 옵션이긴 하지만 요거는 뭐 각자 알아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안 넣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프로젝션 매트 패키지 요거 넣지 마세요.
그냥 코일 매트 사세요. 이거 25만원 주고 이거를 매트를 사?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난 현대자동차에서 매트 판매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벨로스터 엔도 견적 넣다가 야 매트를 이걸 왜 넣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매트 빼고 제가 말씀드린 정말 필수적인 옵션들은 저 위에서 말씀드린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 150만원짜리랑 하이테크 패키지 160만원짜리 요거 두 개, 그래서 310만원 정도 옵션을 넣으신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차량을 선택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GV70 3.5 가솔린 터보 모델을 대충 이렇게 풀옵션으로 때리면 한 7,668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제가 견적 내기를 좀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했을 때는 7,600 정도가 풀옵션 수준. 네. 3.5% 떼, 저거 있잖아요. 3.5% 떼는 거 제외하고 그냥 7,668만원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뭐 이것저것 잘 넣어보면 한 6,400만원대 정도면 나쁘지 않은 차량을 선택할 것 같고, 그리고 3.5 가솔린 터보를 지금 시승하고 있는데 2.5 가솔린 터보 모델도 이렇게 강남 평길 연비와 더불어서 조금 3.5 가솔린 터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보면 전 개인적으로 한 6천 중반대면 GV70 괜찮은 차량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옵션적인 내용은 뭐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직접 가셔서 제네시스, 하남 제네시스나 뭐 안성 제네시스를 가셔서 직접 눈으로 겪어보시고 만져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일단 연비적인 부분을 여기를 많이 못했는데 역삼에서 지금 삼성역까지 2.3km 구간, 여기가 가장 많이 막히는 구간인데 최근 들어서는 뭐 그렇게 많이 막히진 않습니다. 일단은 총 주행은 한 2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6.5km로 한 7km 수준까지 갔다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에 저렇게 지금 서로 끼겠다고 이러기 때문에 연비는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삼성 도착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총 주행거리는 24.6km로 항상 왔던 거리만큼 왔습니다. 시간은 1시간 42분 소요가 됐는데요. 자, 연비는 6.1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네시스 G80 3.5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연비는 6.2km를 보여줬는데 제네시스 G80과 제네시스 GV70 동일한 3.5 가솔린 터보 모델이라고 해도 저 연비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SUV가 조금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카니발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1시간 55분 소요가 돼서 한 13분 정도 더 늦게 도착을 했는데 연비는 5.9km 라는 점을 본다면 사실 GV70 같은 경우는 연비가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GV70 구입하시는 분들을 예상해 보면은 2.5 가솔린 터보가 가성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2.5 가솔린 터보, 그 다음에 2.2 디젤, 그리고 3.5 터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2.5 가솔린 터보가 약 한 80%? 네, 80% 정도
점유율을 8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디젤 2.2 디젤 같은 모델은 한 15% 정도, 그리고 3.5 가솔린 터보 모델은 약 한 5%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5 가솔린 터보가 정말 출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드러운 주행,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흠잡을 거 없는 차량이면 분명하지만 풀옵션 다 때려서 뭐 6천, 7천이 훨씬 넘어버리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 돈이면 조금 더 주고 제네시스 GV80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제 블로그나 뭐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블로그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제 블로그 네이버에서 라스카도르라고 검색해 주셔서 블로그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네시스 2.5 터보 그리고 제네시스 2.2 디젤 이 모델들도 강남 특길 연비 테스트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라스카도르였습니다.